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최신 삼성 갤럭시 S25를 가지고 있고 언박싱과 함께 기기 및 사양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어제의 전화기가 새로운 모델로 출시되었고 내일의 가격입니다. 그걸 없애봅시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새로운 삼성 제품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카메라, 반지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외에는 거의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야, 그걸 떼어내죠.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삼성은 가격에 비해 케이블과 서류 그리고 분명히 전화기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건 손에 쥐었을 때 아이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게 그들이 UI를 약간 변경해서 아이폰처럼 보이게 만든 사실에 더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빌드, 그것이 설계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왠지 손에 쥐었을 때 아이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둥근 모서리, 이전 모델보다 더 느껴지긴 해요. 이전 모델과 큰 변화는 없지만 그들이 바꾼 것들이 다른 쪽에 너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다른 길로 말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서 딱 $1000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면 그렇죠. 뭐야, 벌써 따뜻해지고 있네요. 너 방금 켜졌잖아? 왜 부팅하면서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799가 될 것 같아요. 달러입니다. 이제 실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테스트 팀 가격입니다. 삼성에서 확인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이 정보가 맞다면 삼성 도대체 어떤 폰을 나한테 팔려고 하는 거야? 왜 내 사이트는 이렇게 형편없어? 특히 모델이 어디 있어? 진짜로 모델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게 25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서 약 $1000로 보이고 폴란드에서는 3999 PLN이 됩니다. 82999 폴란드 질로티 PLN은 기본적으로 1대4 환율입니다. 그래서 대략 $1000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건 제쳐두고 이제 사양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언급한 것처럼 내일의 가격으로 어제의 전화기를 받을 것입니다. $1000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부분이 아마도 실제로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더 생동감 있고 그냥 더 좋아 보일 거예요. LTPO 다이나믹 AMOLED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고 120Hz 주사율, HDR 센 플러스 인증, 그리고 최대 밝기는 2600니트입니다. 또한 1인치당 416픽셀로 화면 대비 본체 비율이 91.1%라고 합니다. 하지만 GSM 아레나에서는 백분율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항상 정확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직접 계산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 베젤이 줄어들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화면을 갖게 되었고 분명히 이로 인해 기기가 좀 더 현대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또한 코너 부분은 고릴라 글라스 빅투스 2로 보호되고 있지만 제리 리그 에브리띵 비디오에 따르면 이미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모델은 S 라인업 분명히 이전 세대의 다른 유리를 사용했는데 이 유리보다 더 단단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에서 긁힐 수 있습니다. 제리 리그 에브리띵을 본 적이 있다면 그는 내구성 테스트에서 꽤 환상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들은 이 모델들보다 긁힘 저항성 면에서 더 나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전화기의 가장 좋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배터리 크기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4.1mm 배터리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전화기는 6.2인치 디스플레이에 1080p 해상도를 가진 작은 전화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이 기기들의 슬림 버전을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더 얇아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미 꽤 얇은 편이에요. 필요한 것보다 더 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날카롭게 얇은 기기보다는 더 큰 배터리를 갖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4000입니다. 그리고 이게 4000mAh인 이유는, 제가 단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2025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실리콘 기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화기는 크기를 고려할 때 아마도 5000mAh 배터리에 더 가까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전화기는 조금 더 크지만 6330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신 유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그들의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면서 배터리 측면에서 더 크고 다른 유형의 배터리라는 최고의 것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도 배터리가 다시 폭발할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발 2025년에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없다면 아마도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게다가 배터리에 관해서는 상황이 더욱 기괴해집니다. 이 4000mAh는 단지 그뿐만 아니라 케이블을 통해서 겨우 20W로 충전됩니다. 이제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냥 관점을 제공하자면 이건 제게 가격의 절반 정도 들었어요. 거의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W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성에서 사용자들에게 보내는 완전한 중지손가락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세대 간 충전 속도가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1300짜리 최고급 기기는 겨우 45W로 충전된다는 게 웃기네요. 어쨌든 내부로 넘어가 보죠. 내부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같은데 새로운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일리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은 프로세서입니다. 그 점을 빼앗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 모델에는 12GB의 램과 128GB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모델은 522GB의 저장 공간까지 지원합니다. 모든 모델이 12GB의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GB만 더 있으면 다 됩니다. 모두 12GB의 R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FS 4.0 저장 타입입니다. 여기에는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도 없어서 아래에 SD 카드를 넣을 수 없습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기의 모델은 해마다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90메가픽셀 f1.8 조리개 23 광각 렌즈가 있고 10메가픽셀 f2.4 67mm 망원 렌즈 24 67mm입니다. 밀리미터 망원 렌즈와 12메가픽셀 f2.2 조리개 13mm 120도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8K에서 30프레임으로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고 4K에서는 60프레임, 1080에서는 모든 기능을 지원하며 24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도 가능합니다. 셀피 특 HDR과 함께 HDR+ 플러스와 자이로스코픽 전자 이미지 안정화입니다. 이제 전면에는 펀치홀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C 메가픽셀 9.2 카메라가 있습니다. 26mm 광각 렌즈가 있고 4K에서 60프레임과 1080에서도 60프레임을 지원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GSM 아레나에서는 30프레임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새로운 제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S25를 위한 기본적으로 $1000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장치의 주요 초점이 다음과 같으므로 이전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AI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AI에 더 중점을 두고 있거나 AI를 더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AI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이 기기를 선택할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다. 만약 구형 모델인 S24를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그저 쓸데없는 AI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 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있는 AI는 2025년 전체 기간 동안은 최소한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구독 기반 기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여전히 이 기기를 구매할 때 연말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이 기기에서 AI 기능이 꺼질 때와 구독료를 지불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구독에서 분리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실제로 당신의 전화에서 구독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전화기가 AI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는 많은 미지수가 있습니다. 일체 포함, AI 관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사기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기능 세트를 가진 전화를 사는데 그 기능을 잃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나중에 얼마를 지불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이 기기는 내 생각엔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년 후에 당신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안드로이드 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하지만 최소한 $1,000를 이런 기기에 지불할 때 솔직히 말해서 그 가치를 잃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2개의 다른 전화를 구매하고도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다음 3년 동안 더 나은 전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누비아 Z70 울트라입니다. 내게는 대략적으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600. 그게 대략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에요? 3년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있을 거예요. 최신 프로세서와 그런 것들이 함께 제공됩니다. 삼성과 같은 소프트웨어 최적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환상적으로 작동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사용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기기의 가격의 절반 조금 넘게 들었어요. 자, 이게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3년의 수명 주기가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다른 모델을 하나 더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최신 모델, 최신 프로세서와 기타 기술들이 그때 돌아올 거예요. 즉 2개의 다른 기기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7개를 가지고 있으면 3년의 수명 주기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1,300짜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그때는 이미 기기에 대해 완전히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그게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건 제쳐두고 이 불평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